일화 운명의 시작.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병원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3일째 밤을 새운 탓에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준수 오빠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벌써 일주일째거든요. 미영아,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간호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오빠 말고는 아무도 없는 저에게 그는 전부였거든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혹시 박준수 씨 보호자세요?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민태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준수 씨와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빠가 말했던 그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빠는 분명 혼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아,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민태식이라는 남자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수 씨가 혹시 복권을 사셨나요? 저희 딸이 우연히 로또 1등에 당첨됐거든요. 그런데 그 복권이 준수 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복권을 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이걸 보시죠. 민태식이 서류 봉투에서 복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오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1등 당첨 복권이었습니다. 이건 50억 원짜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딸 서윤이가 이 복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50억 원이라니요. 그런 거액을 오빠가 당첨시켰다고요? 하지만 준수 씨가 의식불명이시니까 일단 서윤이가 대신 당첨금을 받았어요. 나중에 준수 씨가 깨어나시면 정산하면 되겠죠. 이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마저 제 곁을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태식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미영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행히 준수 씨가 50억 원을 남겨주셨잖아요. 그 돈으로 치료비도 충당하고. 잠깐만요. 저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틀렸어요. 오빠가 의식불명인 상황에서 복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 복권을 제가 직접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태식이 복권을 건네줬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오빠 글씨체가 아니었거든요. 이 글씨, 오빠가 쓴 게 아니에요. 뭔 소리세요? 분명히 준수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오빠 글씨를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건 누군가 따라 쓴 거예요. 민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설마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딸 서윤이도 분명히 준수 씨한테서 받았다고 했는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권 뒷면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뭐죠? 자세히 보니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호라는 이름이었어요. 민준호가 누구죠? 민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 형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신. 그럼 이 복권은 원래 형분 것이었다는 뜻이네요? 아, 아니에요. 그건 실수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형의 복권을 가로챈 게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오빠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했던 거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 복권은 애초에 민준호 씨 것이었고 당신이 그걸 훔친 거죠? 뭔 헛소리를. 그리고 오빠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고요. 민태식이 갑자기 복권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이 복권은 이미 우리 딸 명의로 당첨금을 받았어요. 당신이 뭘 어떻게 해도 소용없다고요. 그리고는 황급히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빠는 의식불명이고 50억 원짜리 복권은 누군가에게 도둑맞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오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니요.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요. 이화 진실의 조각들.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태식이라는 남자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민준호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민준호요? 작년 10월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네요.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민태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네요. 민지훈, 올해 12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진짜 상속자라는 뜻이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육원에 맡겨져 있다고 나와 있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이 양육을 거부해서 너무 분했습니다. 민태식은 형의 재산은 가로채면서 조카는 보육원에 버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곧바로 그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택시를 탔어요. 해 뜨는 보육원까지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빠는 의식불명이고 진짜 복권 주인의 아들은 보육원에 있고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어요. 지훈이요? 참 안타까운 아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이 양육을 포기해서 혹시 그 삼촌이 지훈이를 만나러 온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처음 맡길 때 빼고는 연락도 안 되고 원장 선생님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마른 체구의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아.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언니가 너 아빠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얘기라니까 관심을 보이는 거였어요. 아빠가 뭘 하셨는데요? 내 아빠가 복권을 하나 샀었는데 그게 1등에 당첨됐어. 정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갔어. 내 삼촌이 말이야. 지훈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삼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를 여기 버려놓고 한 번도 안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에서 원망이 묻어났어요. 당연한 감정이었죠. 언니가 도와줄게. 내 아빠 유산을 되찾아주고 삼촌한테 복수도 해줄 거야.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지훈이의 눈에서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순수한 아이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보육원 입구에서 수상한 남자 2명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는 어디 있습니까? 누구시길래? 민태식 씨가 보냈어요. 조카를 데리러 왔다고 하네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태식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마 제가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나를 따라와. 저는 재빨리 지훈이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들은 정문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내 삼촌이 널 데려가려고 해. 분명 좋은 일이 아닐 거야. 우리는 보육원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로 피했습니다. 지훈이는 무서워하며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언니, 정말 무서워요.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민태식이 어디까지 할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미영 씨죠? 제가 강도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변호사라니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민준호 씨의 변호사였어요. 지금 미영 씨가 지훈이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위치를 알았을까요? 소름이 돋았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영 씨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 있거든요. 사마 운명적 동맹. 강도윤 변호사와의 만남은 한적한 공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지훈이는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민준호 씨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상한 타이밍에 나타난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준호 씨가 살아계실 때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렸어요. 그분은 동생 민태식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셨거든요. 도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준호 씨가 남긴 유언장이에요. 모든 재산을 아들 지훈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지훈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저한테 뭔가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단다.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도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지훈이가 보육원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민태식이 유언장 존재를 숨기고 모든 서류를 위조했거든요. 저도 한참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도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준호 씨가 사둔 복권들의 목록이에요. 그 중에 50억 원 당첨된 복권도 포함되어 있고요. 정말이었습니다. 민준호 씨가 꾸준히 복권을 사왔다는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그럼 민태식이 정말 형의 복권을 훔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딸 서윤이도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난리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보육원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도둑들이 그 돈을 펑펑 쓰고 있다니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미영 씨도 피해자잖아요. 민태식이 미영 씨 약혼자를 이용해서 범죄를 숨기려 했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빠도 이들의 음모에 휘말린 피해자였어요. 제안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같이 민태식 일가를 무너뜨려요. 저는 지훈이의 권리를 되찾고 미영 씨는 약혼자의 누명을 벗기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지훈이한테 해가 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미영 씨가 필요한 거예요. 지훈이를 보호하면서 내부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미영 씨뿐이거든요. 무슨 뜻이죠? 도윤 변호사가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윤이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직원을 뽑고 있거든요. 설마 미영 씨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태식 일가에게 접근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정말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민태식은 미영 씨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거거든요. 병원에서 잠깐 본 게 전부니까요.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빠 원수를 갚고 싶어요. 순수한 아이의 눈에서 결의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해요. 미영 씨 이력서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도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준호 씨가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는데. 도윤 변호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준호 씨는 제 형이었어요. 네. 저희는 서로 다른 성씨를 쓰지만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훈이는 제 조카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예상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지훈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까 봐서요. 일단 복수부터 끝내고 나서 가족 관계는 정리하려고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윤 변호사도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거네요. 맞아요. 끝까지 함께 해봐요. 그날 밤 저는 오빠가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는 오빠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빠,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려 했던 나쁜 사람들한테 복수해 줄게요. 오빠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걸 격려로 받아들였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김미영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 민태식 일가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와가면 뒤에 침투. 새로운 신분증을 받은 저는 이제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줬어요. 학력도 경력도 심지어 추천서까지 말이죠. 아침 10시 민서윤이 운영하는 선샤인 기획이라는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어요. 50억 원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잘하실 거예요. 도윤 변호사가 어젯밤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에 금색 장식들까지. 정말 돈지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오신 이지은 씨시죠? 리셉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15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민서윤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를 직접 보니 화려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윤이라고 해요. 이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서윤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지훈이의 돈을 가로챈 장본인이니까요. 경력을 보니까 마케팅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네요. 네, 5년 정도 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만들어준 가짜 이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요즘 핫한 회사잖아요.
특히 사장님이 복권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서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거요? 정말 운이 좋았죠. 50억 원이나 당첨됐거든요. 지훈이 돈을 자기 돈인 양 자랑하는 모습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는 완벽했어요. 대단해요. 저도 복권 사는데 한 번도 못 당첨됐거든요. 하하, 진짜 운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 서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실수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대신 사준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단하네요. 그 돈으로 이렇게 멋진 회사까지 차리시고요. 감사해요. 그런데 지은 씨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해요. 좋아요. 그럼 합격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합격했습니다. 아마 급하게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참,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박준수라는 사람 아세요? 갑자기 오빠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모르는 이름이에요. 아, 그럼 됐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서윤이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어요. 회사에서 나온 저는 곧바로 도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합격했어요. 내일부터 출근이에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었나요? 서윤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복권 얘기할 때 말을 돌리더라고요. 역시 그렇군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준수 오빠 이름을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도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조심해야겠네요. 혹시 정체가 들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괜찮아요? 네,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민태식이 찾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첫날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오화적의 심장부로. 첫 출근 날, 저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완벽한 직원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제 자리는 서윤 사무실 바로 옆이었어요. 모든 동태를 파악하기에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지은 씨, 오늘 할 일 설명해 드릴게요. 서윤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고급 펜션 체인이에요. 마케팅 전략을 짜야 하거든요. 50억 원으로 펜션 사업을 한다니요. 지훈이 돈으로 호화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였어요. 어떤 컨셉으로 가실 건가요? 가족 단위 고객을 타겟으로 하려고 해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 말이에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12살 조카를 보육원에 버려놓고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지은 씨, 같이 밥 먹을까요? 아버지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민태식을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태식을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 남자였어요. 다행히 저를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회사 새로운 직원 이지은 씨예요. 안녕하세요. 민태식이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알아본 건 아닐까 조마조마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윤이가 복권 운이 정말 좋다면서요? 네, 정말 운이 좋았죠.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민태식의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의 돈을 훔쳐놓고 하늘이 도와줬다니요. 그런데 그 복권을 어떻게 사게 된 건가요? 아, 그냥 평소에 복권을 자주 사거든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거짓말이 일상인 것 같았어요. 참, 아버지. 준수 씨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오빠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직 의식불명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계속 우리를 의심하더라고. 미영이요? 응,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좀 걱정이야. 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직 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조용히 지켜보자.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민태식의 말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아버지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무슨 일이시길래요? 옛날 일 때문에요. 형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겼거든요. 형분이 계셨나요? 네, 작년에 교통사고로.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진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진실을 모르는 걸까요? 조카분도 계시겠네요? 네, 지훈이라고. 지금은 보육원에 있어요. 왜 보육원에요? 삼촌이 키우시면 되잖아요.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세요. 형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훈이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도윤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오늘 민태식을 직접 만났어요. 어땠나요?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미영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해지고 있네요.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서윤이는 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형의 유산을 가로챈 걸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민태식이 딸한테는 숨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서윤이도 피해자인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훈이한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돈을 쓰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내일부터는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겠어요.
조심해요. 들키면 정말 위험할 거예요. 도윤 변호사의 경고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육화 진실의 폭풍. 회사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윤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어요. 그녀는 저를 거의 친구처럼 대했거든요. 지은 씨, 오늘 특별한 곳에 같이 갈까요? 어디요? 저희 새 펜션 예정지예요. 아버지랑 같이 가서 최종 점검을 해보려고요. 드디어 핵심 사업 현장을 볼 기회가 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태식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정말 좋아요. 특히 서윤 씨가 열정적이셔서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상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온 적 없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스토커 같은 게 있어서요. 민태식이 저를 찾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펜션 예정지에 도착하니 정말 넓은 부지였어요. 수십억 원은 좋게 들어갈 만한 규모였습니다. 여기 전부 저희 땅이에요. 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복권 하나로 이런 사업까지 할 수 있다니. 운이 좋았죠. 아, 그런데 사실 그 복권에는 사연이 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사연이요? 원래는 삼촌 거였거든요. 돌아가신 삼촌이 사놓으신 복권이었는데. 서윤아, 민태식이 갑자기 딸을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지은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당첨 확인도 안 해보셨더라고요. 그럼 원래 삼촌 돈이었다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복잡해요. 삼촌에게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민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를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혹시 그 아이한테 얘기해 드린 적 있나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민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냥. 만약 제가 그 입장이라면 알고 싶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펜션 공사 현장에서 한 남자가 달려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아까 어떤 변호사가 와서 공사 중단 명령서를 줬어요. 이 땅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고. 민태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변호사? 강도윤이라고 하던데요. 도윤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변호사 어디 갔어요? 저쪽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고 있어요. 민태식이 성큼성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와 서윤도 따라갔어요. 사무실 안에서 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강도윤 변호사요?
네, 맞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우리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요? 이 토지 매입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윤 변호사가 복권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 복권의 진짜 주인은 민준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속인은 아들 민지훈이고요. 헛소리 하지 마요. 그 복권은 우리 딸이 당첨받은 거라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호 씨의 복권 구매 내역과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민태식이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도윤 변호사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 모든 게 위조된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증명해 보시죠. 바로 그때 서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정말로 삼촌 복권을 훔친 거예요? 서윤아, 그게 아니야. 대답해 주세요. 지훈이 돈을 가로챈 거예요? 민태식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도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보육원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정작 자기 돈은 삼촌이 가져가서 말이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훈이는 우리 조카잖아요. 서윤아, 사정을 들어봐. 무슨 사정이요? 아이한테서 돈을 훔쳐간 게 무슨 사정이에요? 이때 저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이지은이 아니에요. 김미영입니다. 민태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김미영? 네, 박준수의 약혼자예요. 당신이 병원에서 만난 그 여자 말이에요. 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진실을 밝히려고 왔어요. 당신들이 준수 오빠에게 누명을 씌우고 지훈이 돈을 훔친 걸 다 알고 있어요. 서윤이 더욱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은 씨, 아니 미영 씨가 맞나요? 미안해요, 서윤 씨.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저희를 감시하려고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네, 맞아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태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서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민태식 씨. 도윤 변호사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지훈이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박준수 씨의 누명도 벗겨드릴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미영 씨? 큰일이에요. 준수 씨가 깨어나셨어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복수의 시간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